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FDA 재심사 간전 포인트 두 가지 쟁점 더벨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는 4연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한 15,000주 정도 오전장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장중 91,500원대 여전히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저항을 막고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장전에 이제 더벨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 리서브미션 넣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CDRS 억셉턴스 레터를 받고 리뷰가 이제 클래스 1이냐 2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리뷰 과정 관련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로 공장 재실사 중국 견제 기조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 좀 살펴보면요. 5월 17일 이후 4개월 만에 이제 리서브미션 하면서 재심사를 요청한 가운데 향후에 이제 프로세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 두 가지 쟁점. 자, FDA가 그 5월 17일에 이제 CR레터 쪽에서도 리보세린과 캄델리주막 관련되어서 안전성 유연성 관련되는 부분에 임상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이 재임상 요구 이런 부분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항서제약의 이 캄델리주막 관련해서 CMC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CMC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FDA가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임상 과정에서 유효성과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허가 이후에 대량 생산을 해서 이제 약이 나갔을 때 그 효과나 안전성이 그대로 보증되는지를 FDA는 전 세계 어떤 규제기관보다도 강하게 엄격하게 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CMC 관련되는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여기에서 대부분 한 40% 정도는 이제 그 CMC 쪽에서 이제 CR레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상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뭐 자료를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은 이제 리서브미션 이후에 리뷰가 된다라고 하면 높아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심사 트랙이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 요것도 한 달 이내에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했던 자료의 어떤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클래스 1은 2달, 클래스 2는 6개월이 걸리죠. 그래서 클래스 2는 기간만 이제 긴 게 아니라 현장에 이제 다시 재실사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ODAC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문위 개최까지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클래스 2가 된다라고 하면 공장 재실사가 되게 되면 6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내년도 이제 초 정도에 이제 최종 허가 관련되는 결정이 나오는 어떤 타임라인 변동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견제 수준 요 이야기들을 언론지상에서 계속 하는데 이게 투심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될지 몰라도 과거에 이제 2020년, 2021년도에 이제 중국산 면역 항암제들이 이제 허가가 안 되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주기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작년 말부터 중국산 관련해서 FDA 허가가 나오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임상을 했던 나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20배 이상 오르는 부분들이 미 증시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만큼 직접적으로 생물보안법에 관련되는 CDMO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팩트하고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클래스 1이냐 2에서 이제 이것들도 결정하는 것이 FDA 마음이죠. CDR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보안이 이제 근데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보면 거기서 특별하게 이제 갈등이라든지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클래스 1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은데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일단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한 어떤 부분입니다만, 이제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본래 이제 제네릭 위주의 사업을 하다가 이 혁신 신약으로 이제 진입해서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케미칼 위주다 보니까 FDA 쪽에 이제 이런 제네릭 말고 특히나 바이오 쪽 관련해서 허가를 받는 거는 캄넬리주막이 처음이죠.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의 매출 쪽에서도 캄넬리주막이 메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항서제약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회사가 전사적인 검토를 5월 CR 레터 받고 난 다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CMC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인력도 보강해서 부사장으로 데리고 올 만큼 상당히 뭐 준비를 해서 자신감 있게 10월 국경일 전에 내겠다 했고 이제 이번에 냈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부분에서 항서제약이 이제 1월 달에 두 번의 CAPA 리스판서 이후에 이제 임상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지적이 7월 미팅에 대해서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되는 이제 자료 보완 관련되는 부분들만 해서 이제 이번에 9월 20일 제출 관련되는 부분을 했던 사례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FDA가 클래스 1이냐 2, 클래스 1이 된다는 말은 이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리뷰를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이제 확률은 이제 높아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허가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9월 20일 제출일 기준으로 클래스 1이면 2달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20일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포드팍 올 데이터가 잡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빨리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달 이내에 나오는 FDA의 CDER에서 억셉턴스 레터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내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키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클래스 2가 되면 제실사뿐만 아니라 자문위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이런 이제 변수들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클래스 2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부분들이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DA 이제 품목허가장에서 이제 CR 레터를 받는 것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10년 정도의 어떤 평균을 보면 한 4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빅파마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CR 레터 이후에 자료 요구라든지 재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그 시간 안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재개를 해서 이제 허가받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재제출할 때 이제 삼상에 이제 22.8개월로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제 올리는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례적인 안전성 관련되는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을 내었던 부분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요걸 서류로 이제 관련되는 부분을 할 때 클래스 2가 아니라 이제 1을 받느냐 2를 받느냐, 요게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고 이제 양사 같은 경우에는 FDA 실사까지 나올 걸 대비해서 클래스 2까지 이제 생각해서 이제 준비 과정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중국 쪽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이전에 이제 뭐 신텔리맘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이 부분들이 2021년도 뭐 이쯤에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한 3개가 뭐 허가가 안 되면서 반려되고 하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들이 이제 바이오 쪽에 올라갔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작년 연말부터는 이제 허가가 되면서 좀 별개의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 기조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투심에는 영향을 좀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제 업무 과정에서는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
기대했던 월요일에 이제 윗꼬리 연봉이 나오고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든지 거래가 줄면은 뭐 플랫형으로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거래가 줄었고 오늘도 오전장에 지금 거래가 39만 주죠. 거래가 작았을 때는 그냥 플랫형으로 가는데 장중에 이제 9만 원대도 언더로 좀 내려갔다가 9만 원 부근에서 형성을 하면서 거래를 줄이면서 그리고 테라피틱스가 좀 이제 며칠 동안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선도를 했는데 어제 이제 투자주의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테라피틱스도 한 4% 정도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또 크게 흐름이 없는 가운데 HLB도 이제 약보합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4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지금 17,000주 정도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 이제 흐름들은 보시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이제 매도 쪽에 있는 KB라든지 NH 그 다음에 공매도인 신한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매도에서는 미래에셋이 제일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삼성은 다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쪽에서는 UBS 공매도 쪽에서는 한투 여기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플랫형으로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강하게 넘어가느냐가 일단 중요하고 단기적으로는 또 월요일날에 윗꼬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7월달 고점하고 같은 어떤 형태입니다만 패턴상으로는 패턴이 모든 패턴이 다 맞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높은 패턴을 만든다 그러면 고점은 일정 순위일 때 저점을 높이는 수렴형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렴형의 접점이 되었을 때 이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세가 더욱더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런 부분의 신뢰를 보강해주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재료로는 충분히 뭐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구간에 만들었는데 패턴의 완성은 거래를 동반하면서 강한 상방에 대한 슈팅의 어떤 흐름들 거래량은 최소한 뭐 한 200만 주에서 500만 사이 그 다음에 강한 것은 보통 500만 주에 1000만 주 정도 사이의 흐름이 나오느냐가 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요한데 오전장에는 일단은 플랫형 흐름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이제 2시 반 이후에 이제 이 흐름을 반전을 시키면서 아침에 이제 시가 라인 91,000원대, 그러니까 92,000원 위로 올리는 이제 흐름들을 확인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